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FA 반도체, 코드 번호는 03654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23일, 3시 2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 SFA 반도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스닥 주식이니까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오늘 많이 빠졌어요. 거의 2% 정도, 종가는 1.83% 정도, 까지도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시장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장중에 약 4%, 4.33%까지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중요한 그러니까 이 종목에 있어서 좀 기준봉이 발생했고 기준봉 매매라고 하죠 이거를. 이거를 이제 기준봉 매매라고 하는데 이 종가와 이 또 중심값 이 정도에서 이제 보통 타점을 잡아 나가죠. 여기서 1차, 뭐 여기서 2차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먹고 나오는 이런 파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위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물타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조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테마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 따른 어느 정도 섹터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은 줄자리에선 잘 줬다라는 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진 못했죠. 아무래도 지수도 그렇고 약간 수급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영상에서 이제 그 SFA 반도체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죽어라 매도하니 대장주 삼성전식이 하락하고 삼성이 하락하니 SFA 반도체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호재가 있으면 무엇 하나요? 예, 그리고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호재라기보다는 이게 호재가 되냐 악재가 되느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이게 악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호재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악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상당히 괜찮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읽어보면서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미국 텍사스 한파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 생산 차질이 확산될 경우 완성체 업체는 물론 자동차 생산을 떠받치고 있는 전후방 업체들까지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한다라고 하는데 반년 전 예고된 반도체 대란, 눈덩이 기운, 글로벌 완성차 시장 강타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예견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였죠. 저 역시도 그와 관련해서 리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길게는 6개월, 짧아도 3개월 전에 공급 부족 우려가 나왔지만 막지 못했다. 자동차 산업 이면의 업체별 이해관계와 글로벌 정치 경제 역학 구도가 얽히고 설킨 탓이다. 그래서 3제로 크게 수요 예측 실패, 그리고 미국, 중국의 갈등, 이상 기후를 꼽는다. 특히 코로나 사태와 맞물린 수요 예측 실패는 최근 사태를 낳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 절벽을 경험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재고 관리비 절감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주문을 대거 취소한 게 문제의 불씨가 되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망한다라고 작년 한 해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기업 뭐 지금에서야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올라가긴 했고 작년 한 해 상당히 안 좋았죠. 반도체 주식들도 전반적으로 SFA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뭐 그 밑에 있는 비메모리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휴대폰 부품주들이나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주들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한 해는 안 좋았어요. 작년에 가장 좋았던 게 뭡니까? 진단키트, 뭐 아니면 마스크주들, 아니면 코로나 백신 치료제들이죠. 근데 오히려 요즘엔 조정 파동에 있어서 좀 조정을 이끌고 있는 게 작년에 핫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바이오 주식들이 조금 이끌고 있고 약간 아직까지는 반도체 주식들이나 아니면 기술주들은 약간 눌림목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 만능이 못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악재 같은데 호재 같기도 하고 호재 같은데 조금 악재 같기도 하고 약간 긴가민가한 심리 상태인 거죠.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증시도 미 글로벌 증시도
빠지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부품업체 주문이 줄자 반도체 제조업체도 차량용 생산량 축소를 했는데 백신 개발과 초저금리 정책을 발판으로 차량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렸다. 그래서 그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요 대신에 노트북, 스마트폰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늘어난 비대면 수요에 맞춰 생산 품목을 조정했는데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음, 상초에 20%가량 줄어들 것을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13% 감소한 데 그쳤다. 네. 근데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 품목을 한번 바꾸면 다시 생산 품목을 변경하기까지 최대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이 걸린다는 점이다. 일부 반도체 제품은 주문을 넣은 뒤 공급받기까지 300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생산 품목을 조정한 뒤 수요를 끌어올리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반도체 제조사에는 이 기간만큼 매출 손실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생산 품목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공급 부족 사태로 차량용 제품 가격이 10에서 20% 오른다고 해서 다시 차량용 라인을 확대 가동했다가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이미 수요가 충분한 스마트폰용 반도체가 더 나은 상황에서 생산 품목을 바꾸는 것은 모험일 수밖에 없다. 공급 부족 사태가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셨고, 물론 문제는 있겠죠. 근데 SMRC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면서 공급망이 꼬인 거, 공급망이 꼬였죠. 그리고 SMIC의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죠. 가장 많이 떠하는 이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가 모바일 서버용 반도체 생산 여력을 집중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각국 정부까지 동원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요청해도 촘촘히 짜인 연간 생산 계획을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네, 그래서 요즘 차량 한 대에 평균 200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자동차 생산 원가에서 반도체 원가 비중은 2% 정도 그치지만 엔진 컨트롤이나 디스플레이 정보 표시처럼 차량 내 전자 시스템의 역할이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 반도체가 없으면 차를 만들 수 없다. 네. 그리고 미 폭설, 일본의 지진 여파 이것까지도 이제 조금 크게 이제 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오스틴 반도체 공장과 함께 가동을 중단한 NXP와 인피니언. 이 두 회사가 지금 세계 1, 2위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NXP랑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또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해요. 예, 납품을 합니다. 예, 납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가동 중단을 하게 되면은 NXP랑 인피니언한테 주문을 합니다. 조금만 밀어줘. 우리 지금 중단되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단이 되면은 다른 밑에 있는 이것도 상당히 큰 회사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저 큰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조금 영향은 있지 않을까. 자꾸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네, 자꾸 전화가 와서. 어쨌든 후쿠시마현에서 규모도 7.3의 지진이 발생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 3위 업체인 또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주력 생산기지 아바라키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게 반도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긴 한데, 이게 불확실성이 지금은 부각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쇼크가 글로벌 완성차 업계를 강타하면서 관련 산업을 전후방으로 바치고 있는 부품 업체는 물론 철강 타이어 업체까지 전전긍긍하고 있고, 코로나 충격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경영난 노조 리스크 등의 줄줄이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전한 리스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 호재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결이 되기까지는 조금 약간 시간적인 부분들이 걸리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불확실성에 따른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의 구원 등판 거리두기 외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세계 주요국 정부들이 공급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최강자인 대만 TSMC의 해외 생산 기지 확장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죠. 이 파운드리 기업인 삼성전자의 움직임에도 재계에 관심이 쏠린다. 세계 각국과 기업에 쏟아지는 러브콜에도 아직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수익성과 기회비용을 감안했을 때 삼성이 단독으로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인수합병이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삼성도 실질적으로 지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지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고, 뭔가 좀 각국의 정부,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M&A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NXP, 아니면 인피니언, 아니면 르네사스,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들, 그 기업들 중에서 1, 2, 3등, 5등까지 지금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한 곳을 M&A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삼성전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M&A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돈이 지금 M&A를 하기 위해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않단 말이에요. M&A를 하고 싶어도. 그런 이유가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기업들도 있고 각국의 정부들도 좀 얽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설명은 그 NXP라는 회사가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NXP라는 회사가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를 예전에 이제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 갤럭시 핸드폰에 그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죠. 근데 퀄컴이라는 회사 자체가 NXP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퇴짜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 쪽인가? 중국 쪽에서 어떤 회사가 NXP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미국 쪽에서 퇴짜를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해도 그 만약에 뭐 NXP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또 중국이나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네덜란드, 유럽 쪽의 눈치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좀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어떤 게 제안이 딱 들어왔을 때 인수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조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심리적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모습들이 좀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꽁꽁 얼은 것도 아니죠. 얼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거기서 모멘텀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산 라인 품목을 바꾸기 어렵고 제품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포함한 비용 손실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고요. 그다음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차에 대한 투자와 연결짓기도 어렵다. AI와 5G 바탕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에는 일반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 처리 능력이 요구된다. 요즘 차량에 탑재되는 반도체와 성능에는 차이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삼성이 더 열악한 시장에 선제적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다며 상대 기업이나 국가에서 자금 지원이나 세금 혜택 등 동기 요인이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상위권 안에 드는 그 먹이사슬에서 거의 위에 있는 기업인데 굳이 여기가 봉사활동하는 회사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 기업도 절대 바보가 아니죠. 삼성전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보다 수천 배, 수백 배 똑똑하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인데,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M&A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대목에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달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M&A를 진행하겠다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기준 104조 원으로 국내 시설 투자금 외에도 M&A에 투입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뭔가 큰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패는 안 보여주고 있지만 뭔가 패를 유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추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5일선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가격적인 부분은 5일선을 깨진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준봉을 가지고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딱 이 정도, 만약에 이 종목이 갈 주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올라갈 주식이라고 하면요. 직전의 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심리적으로는 조금 약간 횡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두면서 지켜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아마 만약에 이 종목을 정말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여기를 예,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사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뭐 연기금의 매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SFA 반도체에 대해서 여기서 잡은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잡은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잡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1차적인 타겟 목표가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이걸 매도로 보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연기금도 그때는 더 살 겁니다 아마. 예, 더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딱 SFA 반도체는 딱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9일, 2월 18일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삼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